닌텐도와 e스포츠, 이 둘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닌텐도 콘솔들을 활용한 다양한 e스포츠 대회가 열렸었죠. 그렇다면 이번 스위치2는 어떨까요? 신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닌텐도는 지금까지 e스포츠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계심을 보였다고 해도 좋을 정도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난투 스매시 브라더스 대회들입니다. 게임 자체도 인기가 많지만 해외에서는 대회 인기가 상당한데요. 닌텐도는 대회를 키우기는커녕 라이센스 규정을 빡빡하게 걸었습니다. 대회를 향해 참가 인원 제한, 상금 제한은 물론이고 대회를 중단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었죠. 그럼 닌텐도는 왜 이렇게 e스포츠를 싫어했을까요? 바로 IP 보호 때문입니다. 디즈니처럼 자신들의 브랜드를 철저하게 관리해서 닌텐도 게임이 가족 친화적이고 안전한 콘텐츠라는 이미지로 남길 바란 거예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e스포츠는 단순한 게임 대회가 아니라 새로운 세대가 문화를 소비하는 방식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닌텐도의 그 단단한 벽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대난투, 마리오 카트, 스플래툰처럼 e스포츠로서의 가능성이 보이는 게임들이 자유롭게 펼쳐질 무대가 너무 적었으니까요. 어쩌면 스위치2의 등장이 이 벽을 허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스위치2는 2025년 6월 5일 전 세계에 출시 예정입니다. 4K 해상도, 120프레임 지원, 전작과의 호환성까지 확보했고요. 또 론칭 타이틀에 스트리트 파이터 6가 포함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다른 기종끼리도 맞붙을 수 있는 크로스 플레이가 지원되는 타이틀이기 때문이죠. 플레이스테이션과 스위치 유저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물론 기존 스위치도 이미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경쟁성이 높은 e스포츠 핵심 타이틀들은 대부분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고성능 콘솔 혹은 PC 위주로 운영되어 왔어요. 스위치는 어디까지나 되기는 된다 정도의 느낌이었죠. 스위치2의 크로스 플레이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콘솔 혹은 PC에도 크게 밀리지 않는 높은 성능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동등한 무대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진짜 경쟁 플랫폼으로 올라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대회 대부분이 참가 가능 기기를 하나로 정해놓긴 하지만 서드파티 대회들 중에서 기기가 자유인 대회가 나온다면 스위치2로 참가하는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스위치2는 닌텐도 게임 큐브의 클래식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닌텐도 클래식 게임 큐브도 서비스할 예정인데요. 많은 e스포츠 팬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대난투 스매시 브라더스 디럭스입니다. 2001년에 게임 큐브로 발매된 대난투 디럭스는 역대 대난투 시리즈 중 대회가 가장 활성화된 시리즈입니다. 현재는 신작인 얼티밋의 대회 규모가 더 크긴 하지만 2001년 게임이 아직도 대회가 열릴 정도인 걸 보면 디럭스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죠. 그런데 닌텐도는 이 게임 대회가 너무 커지는 걸 꺼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신작이 발매됐는데도 구작만 하는 유저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유저들이 신작은 안 하고 구작만 하고 있으면 저 같아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게다가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서 서비스 종료를 할 수도 없었죠. 만약 이번 닌텐도 클래식 게임 큐브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았던 대난투 디럭스를 서비스하게 된다면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서비스 지원 게임 목록에 오르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닌텐도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스위치2에는 게임 챗이라는 새로운 기능도 탑재됩니다. 조이콘2의 C버튼으로 바로 파티 채팅을 열고 친구와 함께 게임을 관전하거나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물론 디스코드처럼 만능은 아니지만 어쨌든 닌텐도가 스트리밍과 커뮤니티 기반 소통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입니다. 결국 핵심은 닌텐도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입니다. 벨브, 라이엇, 캡콤 같은 기업들은 서드파티 회사가 대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게임을 오픈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e스포츠 리그를 활성화하여 운영하고 있죠. 반면 닌텐도는 지금껏 대회 라이선스, 상금 제한, 참가자 수 제한 같은 너무 많은 벽을 세워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는 그 벽을 허물 때라고 생각합니다. e스포츠는 특정 소수가 즐기는 전유물이 아니에요. 누구나 성장하며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닌텐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게임의 본질적인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인데요. 그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면 e스포츠라는 방식도 충분히 어울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닌텐도는 가장 독특한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대난투, 마리오 카트, 스플래툰 같은 독특한 게임들, 그리고 어디서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스위치만의 컨셉, IP의 힘과 스위치의 컨셉을 잘 엮는다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닌텐도만의 e스포츠 무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과연 닌텐도는 앞으로도 e스포츠를 통제할까요? 아니면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어 판도를 뒤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닌텐도가 e스포츠
e스포츠의 미래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이준성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